네, 방금 속보가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HSBC 중국의 8월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50선을 하회를 했었죠. 다시 한번 50포인트를 올라섰습니다. 50.1포인트 기록하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경기 회복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아이들이 크게 희생되고 화학 무기가 발생하는 등 이런 행태로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경제 상황도 좋지 못했는데요. 아직 공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후의 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준희 앵커가 먼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빨라야 9월 9일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모든 결정 권한을 의회에 일임한 바 있는데요. 의회는 현재 휴가 중이고요. 9월 9일 이후에 개회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모든 권한을 의회에 일임했습니다. 단독 결정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의회는 휴가 후 9월 9일에 열려서 시리아 공습 우려는 당분간 잦아들 전망입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에서 살인가스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리아 사태 때 수집한 머리카락에서 살인가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5년 일본 옴진리교 테러 당시 사용됐던 것으로 중추신경을 손상시키는 독가스인데요. 이를 근거로 케리 장관은 시리아 공습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지만 역시 의회는 쉬고 있는 상태라서 9월 9일 이후에나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HSBC 8월 PMI 지수도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의 제조업 PMI는 51로 예상치였던 50.6을 넘었습니다. HSBC가 내놓는 8월의 중국 제조업 지수 잠정치도 11개월 내 저점에서 반등해서 50을 넘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확정치도 50을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들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7.5에서 7.7%로 4분기는 7.7에서 7.8%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높여 잡았는데요. 7.4%에서 7.6%로 올려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해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리아의 불안감 이번 주에도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겪었다시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영향이 굉장히 적었고요. 네. 반면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8월 무역 수지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과연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8월 한국 무역 수지 서프라이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의 한국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부분의 그 흐름이 상당히 또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아세안 국가들의 판매 증가가 8월에 수출 호조를 좀 이끄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흥국 등의 그 대외 악재들이 뭐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그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기 선행지수도 보면 알겠지만은 올해 뭐 이제 상반기의 성장을 뭐 1.9% 정도 하고 하반기 때 3.7% 정도로 상저하고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경제 성장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다가는 추경 예산 집행을 통해 가지고 건설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활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올해 그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좀 안 했었는데 설비 투자가 아마도 하반기에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런 점들이 국내 경기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회복 국면들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뭐 이제 세입 결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좀 부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마도 좀 위험 요소로도 잠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속보로 발표된 중국의 HSBC PMI가 4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국가에서 나온 것들, HSBC에 나온 것들 모두 50을 상회하면서 호조세 나타냈는데요. 유럽도 이번 주에 중요한 이 PMI가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에서 주요한 것이 고용 지표입니다. 이것이 양쪽 간의 축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지표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연결지어서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중국의 PMI 지수의 상승이 그 소비에서 시장 수요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들은 국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다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예정이 돼 있는 뭐 유럽의 PMI 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G20 정상회담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 큰 결정을 방점을 찍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FOMC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단서로 다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요 국들의 뭐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아니면 그 회의 같은 것들이 그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다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인은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 발표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지표 둔화를 이유로 해가지고서 FOMC 회의에서는 실제적으로다가 양적 완화 축소를 10월 달이나 12월 달 좀 미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또 적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의 감축에 좀 합의를 할 가능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나와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고 게다가 아직도 시리아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보다는 아무래도 뭐 S&P의 뭐 이제 신용등 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제적인 정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한 우리나라 시장으로다가 단기간에 몰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공격적인 매수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를 좀 가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외 변수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급격한 좀 이탈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FOMC가 지나간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었던 부분들 일정 부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이제 월간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올라갔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월 내에서는 변동폭이 크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FOMC가 그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짠다라고 하게 되면은 FOMC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현금화를 시킨 이후에 FOMC 이후에 만약에 그 장이 빠진다, 해외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OMC 이후에 그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 현금화 시켰던 그런 자금을 가지고서 네.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더 좀 갈아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좀 이루어지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추석 전으로 여기가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금 재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어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